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2025년 하반기에 다시 읽을 책들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상반기에 계획했던 6권 중에서 3권을 아직 덜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권을 포함해서 총 9권을 뽑아보았고요. 빠르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덜 읽은 책 3권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메리로체 인체 재활용, 그리고 요슈타인 가이더의 소피의 세계 3권입니다.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나서 타이밍을 놓쳤었는데, 지금 제가 같이 읽고 싶은 책들이 좀 있어서 목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후에 같이 좀 읽어볼 예정이고요. 이 2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집에서 읽을 때도 많지만 보통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제 이 2권은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두꺼운 책이기도 해서 조금 미루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독서를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좀 읽을 예정인데, 지금 이미 집에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읽어볼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읽고 있는 벽돌책을 좀 빨리 읽고 나서 이 2권을 좀 이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 중에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문학이고요. 문학은 소설책 3권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3권을 어떤 기준에서 뽑았냐면, 제가 이미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고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책들 중에서 종이책으로도 소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종이책으로는 다시 읽지를 않아서 이번에 좀 더 늦어지기 전에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 기준에 맞는 3권의 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번에 구매를 한 책이고요. 부처의 삶을 그리고 있는 짧은 소설입니다. 종교인과 일반인 시타르타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는 삶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차이들의 교차를 통한 깨달음에 대한 묘사가 서술이 좋았던 책입니다. 약간의 TMI이지만 제 헤르만 헤세 입문작인 소설이에요. 저는 이제 펭귄 클래식으로 전자책을 가지고 있어서 펭귄 클래식의 시타르타를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표지도 잘 나왔고, 특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속표지가 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 은은한 약간 디자인이.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기도 했고, 예스24에서 사면 이렇게 패브릭 책갈피도 같이 준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 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산지는 얼마 안 됐죠, 이번에 샀으니까. 근데 또 타이밍 놓치면 한참 뒤에 또 읽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빠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요,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숨입니다. 출판사는 엘리입니다. 전자책으로는 사실 여러 번 읽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장본으로 좀 소장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2권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종이책으로는 읽어두지를 않아서 올해 좀 읽어보려고 하고요. 2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각각 좀 소개를 드린다면, 2권은 우선 꽤 긴 시간텀을 두고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 소설집들입니다. 그래서 단편집이고요. 먼저 당신 인생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총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탑 2에 0으로 나누면 내 인생의 이야기, 72글자, 인류과학의 진화, 지옥은 신의 부재,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
이제 조금 바뀌어서 표제작이 된 건데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이 소설은 외계인이 나옵니다. 헵타포드라는 외계인이 나오고요. 이 헵타포드가 지구에 오고, 헵타포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모임 속에서 한 학자가 이 언어를 이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가 가진 의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술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 언어가 미래를 다 담고 있어요. 결국 미래를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헵타포드의 경우 모든 언어는 수행문이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언어를 이용하는 대신 그들은 현실화를 위해 언어를 이용했다. 그렇다. 어떤 대화가 됐든 헵타포드들은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화가 행해져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학자의 수행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수행문을 어떻게 했는가, 수행을 할지 수행을 하지 않을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이러한 결말이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겨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메시지들과 과학 이론이 굉장히 잘 접목되어진 소설집이어서 이 책 좀 추천드려보면서도 이번에 좀 다시 읽을 책으로 소개드려봅니다. 그리고 숨의 경우에는 이제 9편의 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소설의 제목들만 좀 읽어드리면,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숨, 우리가 해야 할 일,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부모,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거대한 침묵, 옴팔로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표제작인 숨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앞서 이야기 드린 내 인생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뉘앙스, 메시지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이동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이동이 끝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SF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인간 혹은 살아있는 유생물들이 아니라 로봇이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로봇에게는 이 공기, 숨이 멎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좀 같이 찾아가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소설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숨이라고 하는 소재가 이제 수행문이라는 소재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이 두 소설을 비슷하게, 좀 무언가가 다르지만 또 비슷하게 읽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설정이 다른 작가들의 SF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읽어두시면 이와 비슷한 작품들을 좀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챕터는 비문학이고요. 비문학 제독 기준은 공부로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김영민 교수님의 중국 정치 사상사입니다. 출판사는 사회평론 아카데미입니다. 김영민 교수님의 전공 분야인 동양 사상사, 그 중에서도 중국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둔 책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실 근현대사보다는 전근대사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근대사에 대한 내용을 아주 두텁게 정리해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끈이 2개나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전공 내용이고
두꺼운 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힘들게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니에요. 이게 대중서와 전공서 사이의 어떤 균형을 좀 잡아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조금 가볍게, 전공책보다는 좀 가볍게,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더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사 혹은 동양 사상사를 조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요. 다만 이제 이 책은 현대사까지 다루지는 않고 사실상 전근대사, 청나라까지의 이야기만 포함하고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어서 전근대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중국사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 정치사상이라고 하면 사실 유교, 유학이 떠오르잖아요. 이 유교와 유학을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지 수직적인 어떤 구도를 만드는 이 단순한 구조화를 벗어나는 해석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재구성해 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40분씩 읽으면 한 1-2주 정도면 충분히 읽는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역사책으로 벽돌책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책도 역사책입니다. 마틴 푸크너의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입니다. 출판사는 어크로스입니다. 이 책은 정형적인 서술로 이루어진 세계사책은 아닙니다. 기존 서술에 대한 빈틈이 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빈틈을 좀 메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보통 전공책에 있는 내용이 대중서로 정리가 될 때 생략되는 주제나 서술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서술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다시 재구성한 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세계사 대중서 책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신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좀 뒤로 갈수록 새롭게 주목한 내용들, 새롭게 좀 만날 수 있는 서술들을 주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처음 읽었을 때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박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주제나 서술들이 전체적인 이 세계사의 구조 속에서는 어떤 맥락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김성우 엄기호의 대담집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 삶을 위한 말기, 문해력, 리터러시입니다. 출판사는 따비입니다. 2022 교육과정을 보면 디지털 기초소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와 관련된 책을 좀 한 권 오랜만에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한 책이고요. 이 책의 주요 포인트는 3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제목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책은 유튜브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와 결론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점에는 리터러시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등장을 했고, 영상 매체가 등장을 했고, 이것은 텍스트 매체와 약간의 대결 구도, 어떻게 보면, 혹은 이 텍스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문제제기들이 있죠. 근데 이 문제제기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경쟁 구도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텍스트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의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요점을 좀 받아서
가지고 가는 내용인데 바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 학생들의 문해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텍스트 중심인 거고, 아이들의 성적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하기 위한 시험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중심인 건데, 이 텍스트 중심의 시험 구도라고 하는 것이, 평가 구도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 학생들의 어떤 성질, 성향, 실력,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측정해 줄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에 대한 어떤 개념을 확정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이 평가와 관련해서도, 혹은 문해력을 측정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측정 방식, 평가 유형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읽을 때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202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나온 지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 5년 사이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 책의 예상과 좀 다른 결의 문제들도 같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예상과 지금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이번에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린 책 3권 포함해서 9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독도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제독을 하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감상을 했는지를 좀 회상을 하게 되고, 이 회상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독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들, 혹은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새롭게 좀 느껴지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쭉 제독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떠오른 부분들이 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그때 또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9권의 책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